대부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법인이 있다고 하면 이 등록 관청에 따라서 금감원 등록 대부법인이 있고 지자재 대부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대부법인은 NPL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면 금감원 대부법인으로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재 대부법인은 NPL 채권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NPL을 하신다고 하면은 금감원 등록 대부법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법인의 종류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방송에서 보는 일반적인 대부법인, 그걸 이제 소비자금융 대부법인 있고 P2P 대부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P2P법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NPL 대부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NPL 대부법인을 만드시려고 하면은 금감원에 등록하셔야 되고요.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대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 대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자재 등록 대부법인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금감원 대부법인은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자기 자본금의 10배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0배의 기준은 뭐냐면 채권 매입 가격이 있잖아요. 채권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채권액이 10억이라도 내가 채권을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산 채권 가격은 5억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배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감원 대부법인은 어느 정도 이용 현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2021년도인데 최근에 온 거 보니까 대부법인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8,00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하면 금융위 등록, 제가 이제 금감원이라고 하고 금융이라고 적어 놓은 거에 뭐냐면 이게 헷갈리게 적어 놓은 거는 뭐냐. 원래는 금융위 등록이에요. 근데 금융위가 금감원한테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 등록 대부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 등록은 한 1,000개 정도 있고요. 지자재가 나머지가 지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금감원 등록하려면은 보통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됐거든요. 신청을 하고. 요새는 이제 하반기에 NPL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갖고 등록업체가 신청업체가 하도 많아갖고 한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이 허가증 나오는데 신청을 해갖고 허가증 나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업 금리는 우리가 채권을 사서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사도 정상이자가 18%짜리 사오면 플러스 3하면 21%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21%까지 받을 수가 없고 20%가 법정 최고금리 때문에 17%짜리 채권을 사도 플러스 3에서 20%, 18%짜리 채권을 사도 플러스 3에서 21인데 20까지밖에 못 받고 20%짜리 채권을 사도 플러스 3을 해보면 23이니까 20을 넘잖아요. 20%밖에 못 받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금감원 대부법인을 차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따가 진행 절차를 볼게요. 맨 처음에 그 대부업협회가 있습니다. 대부업협회가 있는데 이 대부업협회에서 대부업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에는 옛날에는 현장 교육 8시간만 받으면 됐었는데 요새는 또 대부업협회에서 인터넷 강의하고 현장 강의 2개를 만들어내서 대부업협회 먼저 등록을 해갖고 인터넷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터넷 강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뭘 신청하냐에 틀려요. 그래서 뭐 대부업만 하는 사람 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할 사람 또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NPL을 할 사람 요거에 따라서 인터넷 강의 시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고 요게 끝나면 이제 집합교육이라고 해갖고 대부업협회 가서 8시간 하루 8시간 강의를 들으셔야지 요게 해야지 대부업 교육 이수증이 나와요. 이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지 금감원에 내가 이따가 대부업법인을 신청할 때 허가가 나요. 그래서 요 강의를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따가 법인을 설립하셔야겠죠. 대부업 법인을. 그래서 설립할 때 자본금 5억 이상이어야 되고 자기 자본 총계 10배까지 채권이 매입되고요.
법인은 설립할 때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작회사, 한명회사 중에서 택이라 하면 되는데, 우리 상법상 회사의 형태는 4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대부분 다 주식회사로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부업법인 설립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약 내가 서울에서 만약에 대부업법인을 차린다고 하면은 약 8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인 차리는데. 이제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해서 이 비용 같은 게 깨지는 게 한 800만 원 들어갔고요. 경기도 좀 외곽에 차리면 750, 700 이렇게 떨어져요. 지방으로 갈수록 이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 채권 금액이 차이가 나고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약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기존 법인을 자본증자여 변경하려고 해서 이 대부업법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말리거든요. 새로 설립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자본금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자본총계예요. 그래서 신설법인은 자본금이 되지만 기존 법인은 자본총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존 법인이 자본금이 3억 원이었대요. 그래서 2억만 증자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문제는 이 법인을 보니까 그 사이에 적자가 한 2억 났어요. 그래서 적자가 2억 나서 자본총계를 보니까 자본총계는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법인은 4억을 증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법인은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총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흑자법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3억짜리 법인이었는데 이 사이에 한 3억 원을 갖다 법인이 벌어갖고 법인 자본총계가 6억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증자 없이 그냥 바로 있다가 5억이 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넘기 때문에 그냥 증자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인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경매로 낙찰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건 좀 들어두세요. 내가 이 낙찰을 받을 때 내 개인으로 받을지 법인으로 받을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2, 3억짜리 받을 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20억짜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0억짜리를 개인으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으로 20억짜리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 받으시려는데, 그래도 한 7, 80% 받아서 14억, 16억 받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DSR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DSR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2, 3억짜리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10억 넘어가는 걸 받으시려고 할 때는 개인으로 받을까 법인으로 받을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을 보셔야 돼. 내가 7억 은행에서 해준다고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DSR이 안 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DSR에 걸린 사람 할 수 없이 법인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또 법인으로 받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적자법인으로 낙찰을 받아갖고 나중에 법인세 절약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적자법인으로 낙찰 받아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팔으면은 적자법이니까 이분 될 때까지 거기는 일단 법인세 혜택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법인세 돈 벌었을 때 얘기고, 적자법인 대출이 안 돼요. 왜냐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3년 이상 연속 적자 나면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고요. 1년이 적자가 나면은 은행들은 대출할 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돼요. 적자법인은. 그럼 은행들이 대출 금리가 올라지고 대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인세 절약하는 거 생각하는 게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중요한 것은 적자법인은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자법인으로 받는 건 좀 안 좋아요. 두 번째, 법인으로 받는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법인이 과밀의 억제권 내에서 5년 이상 안 된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뚫어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법인으로 낙찰받아서 어떤 사람은 취득세가 중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낙찰받을 때 두 가지가, 첫 번째, 적자법인일 때는 대출이 어렵다. 두 번째, 법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 있을 때는 취득세 중과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법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서울에다 만들면 취득세 중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화성 같은 데 가서, 화성도 동의면 안 돼요. 화성시 무슨 동의면 안 되고, 그럼 과밀 억제권 내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화성시 무슨 면, 무슨 리, 요런 데는 이제 과밀 억제권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법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낙찰 받을 때 취득세 중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예? 부동산의 취득세. 예, 부동산 취득세. 예. 자, 그 다음에 이 금감원 대부업법인을 만들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예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5천만 원 그 현금 잡아넣어서 예탁해 놓은 게 아깝잖아요. 다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던지, 요새는 대부업협회에서 손해배상 책임보험 제도가 있어서 대부업협회 그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서울보증이었다가 요번에 이제 또 갱신할 때는 여기 대부업협회에서 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협회 가입비 50만 원이고요. 매달 5만 원씩 내야 됩니다. 협회 가입비 50만 원 내고 매달 5만 원 안 내도 돼요. 근데 3년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갱신할 때 요거 5만 원 안 냈으니까 3년 안 냈으니까 36개월 계산해 갖고 이거 한꺼번에 그때 또 갱신할 때 다 받아내요. 결국은. 그래서 대부업협회에 가입해야 되고 매달 5만 원씩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금융위 등록 신청을 할 때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요새는 이제 2023년도부터 하반기엔 특히 이제 대부업 부실채권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채권 시장이 화랑을 띨 거라고 생각해서 수익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아갖고 MPL 교육 받고 대부업법인 설립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요새는 평균 한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업 등록 신청할 때는 업무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 매입 시시권, P2P 연기업. 우리는 P2P하고 상관이 없는 건 빼고, 여기 이제 1, 2, 3번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3번이 해당되시겠죠. 근데 체크를 하실 때, 원간 하시면 3개 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뭐, 비용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3개 다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 등록 신청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대부업 허가증이 나왔다고 하면 가서 허가증을 받아갖고, 이제 세무서에 가갖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금감원 대부업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조건입니다. 5년 이내, 이 주주나 임원 중에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력이 있는 자를 잡아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폭력전가 많이 봐요. 왜냐면 그 주먹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법인 차려서 막 그 채무자들 이자 돈 안 낸다고 막 금리 막 고금리 해갖고 막 뚫어놓은 것 때문에 되게 봐요. 그리고 요새는 그 금감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부법인도 직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가서 내가 폭력전가 없다는 사실주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서 첨부하라고 해요. 그거 첨부 안 되고 지자체 같은 데서 조사 나왔을 때 그게 없으면은 과태료 맞아요. 그래서 폭력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금융과 관련해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를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연체 사실이 있다든지 자기가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주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상기 1, 2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 주주 참여하게 가능하려면 주식 총수를 10% 제가 잘못 쳤어. 미만. 이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9.9%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기 주주나 이걸로 가입하시려면은 저기 10%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권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해서 금감원에서 10% 미만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처음에 이 금감원 대부업법인 만들 때 우리 협회 회원사들 막 만들 때 어떤 사람들 막 6개월 걸렸어요. 왜냐면 그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자기가 했다 옛날에 카드 연체를 갖다가 한 3개월 했대요. 그래서 왜 연체했어? 그랬더니 아니 집을 갖다 이사하면서 뭐 옛날에는 뭐 자동이체 안 해놓고 고지서 갖고 납부했었나 보죠. 거기서 걸려갖고 다시 반려됐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다시 다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주식 비율이 대표이사로 하면서 50%였다가 9.9%로 낮추느라고 그래서 다시 낮춰갖고 다시 신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이런 사람들은 10%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일단 대부법이나 뭐 사람들이 좀 인식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방송이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금감원 대부법인의 대표이사들은 보면은 형사적으로나 아니면은 여기 신용도에서 다 A급인 사람입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들 보면은. 왜냐면 그거 안 되면은 허가가 안 나와요.